자, SO1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무려 85% 상회를 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을까? 뭔 이슈가 있었나? 아람코가 들어가요. 아람코가 직접적인 투자 부분이 있었어요. 그거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대주주인 아람코의 공격적인 신재생 수소 관련 투자에 발맞출 것이다. 지금 노후화된 장비들을 다 개선해내고 있는 입장이에요. 지금 아람코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투자를 했고 이 부분이 앞으로 전망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라고 저는 물어볼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준비를 한 거거든요. 대주주인 아람코의 공격적인 신재생 수소 관련에 맞춰서 투자에 발맞출 것,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2분기 비수기가 돼요. 그런데 이제 중국의 정유사들의 정기 보수가 5월에서 6월에 집중이 되니까 정제마직이 점진적으로 개선이 될 것이고 여기에 대한 상승폭이 조금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다. 지속적인 증설, 이 증설이라는 것도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석유 수요가 코로나 이전 수요를 회복하고 있는 시점이 2023년이라는 거죠. 이번 연도 3분기가 아니라 23년도 될 수도 있다라는 가정을 하는 거죠. 그것도 이따가 얘기를 드릴게요. 같이 얘기를 드릴게요. 그 다음에 낮은 정제 마진은 이제 장기화로 봤었을 때는 구조조정을 가속화시켜요. 구조조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단기적으로 좀 비용이 많이 나가고 단기적으로는 안 좋은 부분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이 구조조정을 통해서 영업이익이 더 상승하는 부분이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구조조정을 가속화시키고, 왜냐면 이제 장비 설비가 좀 다시 들어가고 하면 거기에 따른 일회성 비용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니까요. 그래서 이제 동사의 차별적 경쟁력이 앞으로 점점 더 부각될 것이다. 그리고 개솔린 판매 비중이 기존의 16%에서 19%로 판매 비중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정유 실적이 상승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역내 정제 설비 가동률이 70%에서 머물렀는데 이게 94%로 올라갔기 때문에 흑자 전환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윤활유 수요가 강세로 인해서 반사 수익이 가능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윤활유 마진 상승을 통해서 이제 환율이 73%의 이익의 급증,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 정제 설비들의 저율 가동에 따른 수급 타이트 현상과 그리고 화학 스프레드에 대한 상승이 계속적으로 이익이 증가가 될 수 있는 근본이 되는 거죠. 화학 부분도 같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입유가 상승에 따른 재고이익이 2,850억 원이 반영이 되었고요. 그래서 경쟁사들의 공급 차질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비 효과라는 부분이 윤활기유 수익선이 개선이 되고 석유화학의 수익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설비 마진에 대한 기여도도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현재 노후화된 것들을 폐쇄하고 있고 지금 뽑아내는 정유들이 상대적으로는 좀 작을지언정 마진에 대한 상승 이런 부분 때문에 개선이 조금 더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 공급량 부담에 대한 우려와는 달리 21년도와 22년내는 정제 설비에 대한 신규 증설 여력이 비현실적 규모로 판단된다. 21년도에 바로 될 것 같진 않아. 22년도도 그럴 것 같고, 그래서 현 주가의 시점이 지금 바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신규 증설이 지금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주가는 지금 현재가 바닥권이라고 생각을 하신대요, 이 전문가님. 께서는. 그래서 21년도 정유업종의 추세적인 흐름은 좀 회복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패러다임에 동참을 한다라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면은 추세가 친환경적으로 많이 가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무시하고 개솔린을 계속적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이것에 따른 생각도 하고 있다라는 게 여기서는 큰 호재로 작용을 하는 거죠. 복합 발전 효율성이 높은 차세대 연료전지, 이런 부분에 지분 투자를 시작으로 해서 순수 정유 부분에서도 사업을 지금 현재 확대를 하고 있어서 전망이 좋을 것 같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18년도부터 20년도까지는 중국의 대규모 증설 사이클로 인해서 파이가 중국 쪽으로 많이 갔었는데 이 사이클이 지금 종료가 됐대요. 그럼 종료가 되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수혜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백신 보급에 따라서 억눌린 수요 회복이 늘어나고 있어요. 개솔린을 쓰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4월 30일 리프트를 또 볼게요. 현재 유가의 추가 상승이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기는 해요. 복합 정제 마진의 방향성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라던가 이스라엘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백신 보급률이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높은 나라가 되었죠. 가솔린 수요가 증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옆나라 중국만 하더라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연휴 기간을 맞춰서. 그런 부분으로 봤었을 때 우리나라도 가솔린 부분이 지금 증가가 되고 있고 수출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죠.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침체된 수요는 정유 본업에 대한 우려를 일으켰었는데 완전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좀
하기는 어렵지만 가솔린을 필두로 해서 마진이 점차적으로 개선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장 막 코로나 이전까지 회복될 것이다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이런 이슈가 있다라는 거는 코로나가 조금 완화가 되면서 기저효과로 올라가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이게 매출액이 점차적으로 느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봐야 될 필요성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내가 장기적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주기적으로 시장을 체크를 해야 돼요. 리포트도 계속 같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시장 뭐 코로나 현황이라던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슈들을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거 같이 봐야 돼요. 물론 뭐 정말 좋은 업황과 좋은 이슈들은 다 있지만요. 화학 사업에 대해서 지금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고, 수소 사업에서도 지금 매출에 대한 기회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3월 연료 전지 기업 FCI에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연료 전지에 관련된 이슈로도 같이 올라갈 수가 있겠죠, 이 기업에 따라서. 그 다음에 아람코의 수소에 대한 관심 표명이 있었어요. 요거는 전자공시에서, 수주공시에서도 나와요. 유안타증권에서 나온 건데요. 이게 21년도가 10년 만에 찾아온 정유 설비 폐쇄 사이클이래요. 코로나로 인해서 정유 제품 수요가 급감이 되었고, 그리고 글로벌 정비율이 급락을 했는데 전기차, 수소에너지, 친환경 정책으로 노유 정비 폐쇄가 지금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어요. 왜냐면은 앞으로 이런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발표가 되면은 이 상황에 맞춰서 개솔린을 계속적으로 늘리는 거는 부담이 되잖아요. 이때 맞춰서 지금 어차피 노후가 됐으니까 얘네들을 지금 다 폐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업이익에 대한 마진율을 높일 수가 있는 거죠.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2020년도에서 2025년 사이에서는 노후 설비들을 바이오 정유 설비들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은 더욱더 커질 것이라는 거죠. 바이오 플라스틱이라던가 바이오 정유라던가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미래 먹거리로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니, 자, 지금 친환경 정책에 맞춰서 노후화되는 제품들을 다 이렇게 폐쇄시키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2020년도 하반기에서 2021년도 초까지는 정유시설 폐쇄의 규모가 요 정도 3.3%지만 앞으로는 8%까지 확대가 될 예정이래요. 그래서 글로벌 정유 설비 가동률이 80%로 회복이 될 것이고, 호황도 길게 일어난다라는 거죠. 노후 설비를 치우고 하는데 왜 영업이익이 늘어날까요? 지금 여기 그래프에서 나와요. 82년도, 이때가 아마 2007년도 막 이럴 거예요. 그리고 2020년도 요 부분이 되는 거죠. 정유 설비를 폐쇄를 진행하는 요 사이클, 그러니까 지금 이때는 내려갔어요. 정유 설비를 폐쇄를 하고 나서 가동률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더 올라갔어요. 얘네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흐름으로 봤었을 때는 가동률이 더 많이 올라간다라는 거를 여기서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가동률이 올라간다, 판매량이 늘어난다, 영업이익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것이고요. 증설 계획을 볼게요. 순 증설 계획을 제가 표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21년도에는 마이너스가 나와요.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22년도에는 앞으로 얘네들을 폐쇄를 더 할 거예요. 폐쇄를 하면서 증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증설을 통해서 일회성 비용이 나가기는 하겠지만 앞으로의 영업이익에 대한 뭐 캐파라던가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증설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겠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개요를 보면은요, 정유 부분이 75%를 차지를 해요. 판매하는 부분에 있어서 윤활유가 6%고 화학이 17%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회사는 정유 기업이구나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이 화학 부분도 무시 못할 사이즈이기 때문에 같이 보시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화학 부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일회성 뭐 고무라던가 의료 제품들이 많이 또 나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글로벌 정유 설비 증설 및 폐쇄, 이게 이제 빨간색이 폐쇄 막대기예요. 빨간색이 폐쇄고 파란색이 증설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2021년도에는 폐쇄량이 더 많아요. 2022년도에는 2021년도보다 더 많이 증설을 하는 거죠. 폐쇄량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요. 폐쇄량이 없는 거에 대비해서는 많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싱가포르 정제 마진도 지금 현재 2020년도에서 2021년도에는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정제 마진에 대한 그 추이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전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양한 표를 보면서 앞으로의 전망, 그럼 숫자로 한번 보자고요. 그럼 숫자는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되나? 이게 제일 편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영업이익을 딱 봤었을 때는 2021년도 1분기만 딱 놓고 보면은 얘네들은 1분기만 봐야 되는 거야, 뭐야,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에이, 안 좋은 거 아니야? 에이, 그냥 안 봐 나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작년을 봐야 돼요. 2020년도 4분기, 3분기, 2분기, 1분기를 딱 보면은요, 1분기 때 너무 안 좋았어요. 마이너스 1조였어요. 1조였는데
그래도 회복을 했죠. 흑자 전환을 했고요. 이제 1분기 때 요거를 거의 뭐 뒤엎는 수준으로 엄청나게 올라가죠. 요 흐름으로 봤었을 때 이 흐름이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실 때 이런 거를 보시고 체크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단순히 이것만 봤었을 때는 이거 내려가니까 안 좋은 거 아니야? 그냥 안 사야지 라고 할 수는 있지만 여기에 있는 부분에 떨어지는 이유가 있다면은 이 떨어지는 이유가 일회성 비용이고 여기서 투자되는 비용이 있으면은 반대로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이 올라갈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예전에 했었던 종목 중에서 영업이익이 계속적으로 지속 발생이 되니까 주가가 그만큼 생각보다는 많이 안 갔지만 이게 다 해소가 됐을 때 껑충 뛴 애가 한 명 있었죠. 유진테크가 그랬잖아요. 저는 그런 흐름이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그런 흐름이 보인다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잘 체크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투자증권에서 제가 가지고 온 것인데, 자, 여러분들이 정유 부분을 봤었을 때 가장 매력적인 기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SK이노베이션이 요것만 봤었을 때는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여요. 지금 일단 SO일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가 너무나도 잘 나왔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보다는 SO일이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죠. GS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대비해서 좋은 흐름을 보이지만 얘네들은 이제 연결적으로 보면은 감사합니다. 연결적으로 보면은 GS 계열사들이 있잖아요. 거기와 같이 엮여서 본다고 했었을 때는 순수 이제 정유 쪽으로 본다고 했었을 때 SO일이라던가 SK이노베이션을 보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자, 2020년도에 일단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조 990억 원이라는 거를 미리 알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자, 2021년도에서 22년도의 매출액을 봤더니 5, 7, 4, 1, 6,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여기 나오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가 조금 더 의미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이때가 이제 컨센서스 실적이 발표가 나왔었던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왔던 리포트들이 이렇게 나오니까요. 요 평균치를 보면은 2%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는 거고요. 유진투자증권을 보자고요. 유진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1%가 나왔다고 했지만 상승률이 마이너스 5%로 바뀌었고요. 마찬가지로 영업이익도 마이너스 39%에서 마이너스 50%로 확대를 시켰어요. 물론 이 애널리스트 분께서 말씀 못하는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은 맞아요. 이것이 일회성 비용 때문일까? 라는 것들은 계속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막 오랫동안 들고 갈 것이다 라기보다는 리포트라던가 내용을 보고 대응을 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3년도는 더 깎이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안 좋았던 부분이 완화됨으로 인해서 기저효과로 이렇게 좋아지는 부분은 이 부분이 오래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글쎄 이거를 장기적으로 들고 가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면 이제 일회성 비용이 나갈 것이 보이니까요. 수소 사업까지 한대요. 리포트에 나와 있더라고요. 얘네가 직접적으로 수소 사업을 하는 건 아니에요. 투자를 한다라는 거죠. 2차 전지 사업하고 수소 사업 부분에서 투자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런 부분에서는 같이 주가가 흐름이 갈 수가 있는 거고요. 적정 주가를 보면은요, EPS가 마이너스 6,827원이에요. 그리고 업종 PR이 135.69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따른 곱하기를 하니까 마이너스 92만 6,356원이 나오고 종가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95,500원이 나오는 거죠. 요 적정 주가 대비해서는 지금 현재 비싼 그런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수주잔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주잔고 그럼 얼마나 남아있냐 봤더니 대한유화 주식회사에서 8,500억 원이 나왔고, 그 다음에 아람코에서 친환경 관련해서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실제 나온 얘기예요. 실제 아람코 트레이딩에서 2조 4,392억 원이 나왔어요. 이거는 제가 5년간 수주를 다 봤어요. 근데 수주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5년간을 다 봤는데 21년도에 남아있는 수주가 지금 이게 마무리 일자가 4분기에 다 꽂혀요. 물론 이제 여기 영업이익이 내년에 안 좋다 할지언정 수주잔고가 지금 4분기에 다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 수주잔고가 매출액에 찍혔을 때 19.54%가 4분기까지 가면은 내 전략은 4분기까지 들고 갈 수 있는 전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 가지 부분을 같이 봐야 된다라는 거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투자 포인트를 내가 이렇게 잡았다고 하면 4분기까지 들고 가는 게 맞는 거고요. 네,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대응을 하시는데 좀 편안하게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뭐 이런 종목 저런 종목 궁금합니다 라고 하시면은 또 거기에 맞춰서 제가 분석 같은 거 같이 해드릴게요.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더 알찬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그럼 고생하셨습니다.